보세요, 쌤. 대표용만 먼저 설명할 거니까. 자, 1번입니다. 집합 x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0이고 x에서 y로가 잘 봐. x에서 y로 간다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돼? 정이요. 자, 치역의 뜻이 뭐야? 좋아. 그거는 공역이야. 결과가 되는 뭐라고? 결과가 될 수 있는 그거는 공역이라니까? 되는 뭐라고? 치역의 뜻, 치역의 뜻. 결과가 결과값들의 집합. 공역은 결과가 될 수 있는 집합 그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x에서 y로 간다는 얘기는 y가 공역인 거고 x가 정역이야. 그럼 자, fx 치역 찾습니다. 치역은 뭐가 돼? 함수값들만 모아놓은 집합이야. 불러. 이 집합의 이 함수의 치역은 뭐뭐 될 수 있어? 불러. 여기 있잖아, 정의역 x값들. 불러. 0, 또 2, 1. 함수 돼, 안 돼? 되잖아. 됐죠? 자, gx입니다. 치역 뭐뭐 나와? 3, 0 0. 마이너스 돼, 안 돼? 안 되지. 공역에 3이랑 마이너스 1 있어? 없지. 정 함수의 뜻이 뭐였어? 규민이. 예? 함수의 뜻. 하나씩 되면 무엇이 찐다고? 아니 그 x랑 y도 하나씩 이렇게 자, 여기는 hx의 치역은 그럼 뭐 나와? 여기는 이걸 읽어야 되지. 조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로 대응하고 x가 0보다 작으면 2로 대응하니까 hx는 함수값이 뭐 나와?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얼마? 2. x가 마이너스 1이면 2. x가 0이면 1. 근데 우리가 집합은 중복되는 원수는 몇 번만? 한 번만. 그러면 이게 치역이겠지. 치역은 누구의 부분집합이다?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얘는 함수이다. 얘는 함수가 아니다. 자, 962번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 전체니까 x는 0이랑 1, 2, 3, 4, 5, 6, 7, 8, 9 이런 애들이야. 그러면 여기는 무슨 말이야? x가 0, 1, 2, 3, 4일 때는 이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x가 4보다 크니까 5, 6, 7, 8, 9 땡땡땡 요런 애들은 어디로? 요 함수로 대응한다는 얘기야. 그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f3은 x가 얼마일 때? 3이야. 요 x가 3. 여기 x가 3. 따라서 x가 3일 때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 x 플러스 1로 대응. 자, F29입니다. F29는 x값이 4보다 크기 때문에 요리 대응하겠지. 그러니까 29 빼기 4.
그럼 여기는 얼마야? F25야. 아직도 멀었네. 그 다음에 똑같이 25니까 25는 4보다 크니까 1이 대응해서 얼마가 되고 21. 또 빼니까 얼마가 되고 4 빼니까 17. 자, 몇 번까지 나오겠어? 29를 몇으로 나눠주면 돼? 4로 나눌 거니까 4, 7에 28 그리고 얼마 남아? 1 남아. 그러니까 얘가 총 몇 번 빠져야 돼? 몇 번 빠질 것 같아? 29니까 마지막에 얼마 남아? 이 자리 얼마 남아? 얼마 남아? 그래서 얼마야? 함수값은? 2. 자, 그 다음에 967번입니다. 자, 이런 유형들은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고, 자, 요 함수값 찾으래. 근데, 자, 요 상태만, 요 조건만 주면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 주면서 F7을 찾으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저 조건을 보고 함수값 만들기 문제야. 그러면 F1이기 때문에, F1 x 더하기 y를 이용해서 1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만들면 될까? F1입니다. 뭐 할 수 있어? 여기 1밖에 안 줬잖아. 그러니까 1을 이용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x도 1, y도 1 주어진 조건은 1일 때밖에 없기 때문에 1 더하기 1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F1 곱하기 F1이야. 그러면 F1은 2이기 때문에 얘는 4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낸 거하고 똑같아? F2의 값이 4인 것과 같아. 그 다음에 7 찾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x에다 1 대입하고 y에다 1을 대입해. 그러면 F1 더하기 2는 F1 곱하기 F2야. 그러면 얘 조건에 의해서 좌변 F3의 값은 F1이 4고 F1이 2고 F2가 4이기 때문에 2 곱하기 4에서 얼마? 8. 이렇게 만들어가는 문제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또 1, y에다가 얼마 대입해? 3. 그러면 F1 더하기 3은 F1 곱하기 F3 돼. 그럼 얘는 F4의 값이 F1 2 곱하기 F3의 값 8에서 2, 8에 16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뭘 찾으라고 했어? F7 찾으라고 했지? 그럼 7은 뭘 이용해서 찾으면 돼?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 만들어놨으면. 7은 뭘 이용해서 만들면 돼? 만들어 놓은 거 봐. 7은 뭘 이용해서 만들면 돼? 좋아. 7은 뭐 갖고 만들면 돼? 1하고 7. 어? 1하고 1하고 7이면 8 나오는데야. 1 더하기 7하면 F8 나오는데? F7 구할 거잖아. 1하고 그럼 또 저걸 또 해? 찾아놓은 걸 보라니까. 규민이 뭐 갖고 만들면 돼? 3, 4. x는 3, y는 4. F3의 값 찾아놨고 F4의 값 찾았기 때문에 F7은 누구 곱하기 누구? F3 곱하기 F4로 찾는 문제. 그냥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고, 어찌됐든 저 유형의 문제들은 문제 안에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값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저거는 관계식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함수값 찾기가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숫자를 이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0을 이용할 수도 있어. 0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고. 됐죠? 듣고 있지, 규민이? 네. 자, 그 다음에 970번입니다. 자, x에서 x로 가. 무슨 말이냐면 x값의 범위도 마이너스 1, 2, 3, 3 이하고
x에서 x로 가니까 y도 집합하고 x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y의 값도 문자 자체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범위가 같다는 얘기야. 범위, 숫자의 범위가 같다. 자,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 이때 a 곱하기 b는 0이 아니다. 자,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얘가 공역이면 치역도 얘하고 서로 같아. 근데 fx는 ax 플러스 b 했을 때 a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x 플러스 b는 곡선이다, 직선이다. 일차 식이잖아. 곡선이야, 직선이야. 몇 차 함수 말하고 있는 거야? 1차 함수. 1차 함수는 뭘 가지고 있어? 1차 함수 특징 뭘 가지고 있어? 그러지. 여기는 뭘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기울기. 자, 기울기 a가 양수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f 마이너스 1이고 이때의 값은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1과 같고 x가 3이면 f3의 값은 누구랑 같다? 3하고 서로 같다. 증가하니까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3으로 증가하면 y의 값도 마이너스 1에서 3으로 같이 따라서 증가.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랑 3a 플러스 b는 3과 같다. 연리 방정식. 자, 아래에서 위로 빼줄 거야. 그러면 4a는 4, a는 1. 그럼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2. 자, a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음수는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는 x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반대로 감소하겠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3으로 증가할 때 y의 값은 반대로 감소해. 그러니까 뭐해? 반대겠지? 반대니까 3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이 되고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얘도 마찬가지 빼. 그럼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4a는 빼니까 4a 이제 4a는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2. 그럼 얘도 마찬가지 a,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 b의 값은 마이너스 2. 자, 기울기가 양수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고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반대로 감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범위가 나왔을 때 기울기가 양수면 바로 위에서 아래 대응시켜주면 돼. 근데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x가는 증가할 때 y의 값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 대응하는 관계가 반대로 바꿔서 대응시켜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975번. 자, 함수가 서로 같다. 서로 같은 함수의 뜻이 뭐였다? 주어. 서로 같은 함수의 뜻. 정의하고 공연이 같고 자, 잘했어. 정의역이 같고. 지역 그러지. 정의역이 같을 때, 주어져 있는 정의역이 같을 때, 뭐도 같으면, 치역이 같으면 그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이다. 제대로 외워갖고 왔네.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 fx가 마이너스 1, 정의역이 서로 같잖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정의역이 같으면 누구도 같아? 함수값이 서로 같아. x가 1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아. 정의역이 같을 때, 정의역이 서로 같을 때, 치역이 서로 같다. 정의역이 같을 때, 치역이 서로 같은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얘는 치함수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1일 때니까 a 플러스 b는 1, 3, 마이너스 1이니까 3. 둘이 뭐만 해주면 돼? 연립방정식만 하면 끝. 그래서 a, b의 값 찾으면 됩니다. 요거는 뭘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했을 때의 개념 이용하는 문제. 자,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의 뜻. 가장 완벽한 함수라고 그랬어. (1대1) 대응의 뜻, 규민이. 아는 대로. 틀리면은 이제 말해주면 이제 고치면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의 뜻.
주어는 1대1 대응의 뜻. 시험하고 음, 공연 또 하나 더. 대한 뭐일 때? 1대1 함수이면서 뭐하고 뭐 같아야 된다?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 1대1 함수면 뭐다? 함수값이 다르면 정역 x값이 서로 다를 때 1대1 함수라고 한다. 그럼 이 y는 2분의 1이면 1대1 대응 된다 안 된다? 안 돼. x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x값 여러 개잖아. 얘는 돼 안 돼?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된다. 얘는 안 되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0 돼버리고 x가 0이면 0이고 이것만 보더라도 1대1 대응 관계 성립 안 하고 이차함수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지. 이거 1대1 대응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보기로 했어? x축의 평행인 직선 그렸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x값이 서로 다르잖아. 함수값이 다르면 x값도 달라야 되니까 얘도 안 되고. 자, 얘는 될까 안 될까?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란 얘기야. 이렇게.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3x야. 그러면 3x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 근데 x가 0보다 클 때는 빼고 0보다 작을 때만 들어갈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겠지. 그럼 얘는 1대1 대응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그려보면 알지? 1대1 대응 돼 안 돼? 되지.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 정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인데 정역도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고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의 정의에 적합하지. 자, 982번입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 a가 0보다 크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양수야. 그러니까 뭐겠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같이 따라서 증가하니까 한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돼. 아까는 음수까지 봤는데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1로 대응하고 x가 3일 때는 y는 얼마로? 13으로 대응해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1. 그 다음에 3a 더하기 b는 13. 연립해서 a, b 찾는 문제. 자, 항등함수입니다. f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의 뜻이 뭐였어? 항등함수의 뜻? 항상 뭐가 돼? 되면 뭐가 돼야 돼? 그래, 접근은 잘했어. 항상 어떻게 돼야 돼? 개념은 간단해. 뭐하고 뭐가 같아? 정의역과 치역이 같으면 돼. x값과 y의 값이 서로 같아. 그래서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게 누구야? y는 x지. 그럼 f는 항등함수니까 이게 x값이야. 얘가 x값. 그러니까 항등함수니까 x가 2면 y도 얼마가 돼야 돼? 2. 이게 항등함수야. x의 값과 y의 값이 서로 같은 함수. 즉 y는 x인 함수. 요 함수가 바로 뭐가 돼? 항등함수야. 그러니까 f2는 그냥 2야. 자,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는 모든 함수값이 같은 함수값으로 간다 그랬어. 그래서 2 더하기 g-1은 5야. 그러면 g-1의 값은 3이야. 근데 g라는 함수는 상수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모든 x들이 하나의 함수값으로 다 똑같은 함수값으로만 모여. 그러니까 f5의 경우는 f는 항등함수니까 함수값이 x값하고 같아야 되니까 5 나올 거고 g함수는 상수함수기 때문에 x가 4가 됐든 마이너스 1이 됐든 0이 됐든 모든 x에 대해 대응되는 함수값들은 다 같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3이면 x가 4일 때도 얼마? 3.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바로 상수함수. 그러니까 987번 같은 경우에는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라 그랬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12x. 다시 말하면
x값이 a야. 그러면 함수값이 얘도 누구랑 똑같아야 돼? x값과 서로 같아지게 만들어진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그때 a값 물어봤으니까 뭐 이제 2차 방정식의 형태니까 2차 방정식 해만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걸 만족하는 a가 아니라 걔네들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4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은 총 몇 개다? 2의 제곱에서 몇 개? 4개야. 근데 문제가 공집합을 빼고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원소가 1개짜리일 때와 원소가 2개짜리일 때, 다시 말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3과 4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을 뺀 나머지, 그래서 몇 개? 3개. 이때 집합의 개수 조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값이 1, 2, 3인데 x에서 x로 대응하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도 1, 2, 3이란 얘기야. 그러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서 1대1이야. 그러면 만약에 1이 1, 2, 3 중에 하나의 y의 값에 대응시켰으면 나머지 원소들은 서로 같은 함수 값을 대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서로 다르게 가야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봅니다.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 n 팩토리얼로 가면 돼. 그러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원소가 3개니까 몇 팩토리얼이다? 3 팩토리얼. 기억하지? 팩토리얼 기억하죠? 그래서 6개.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반드시 뭐라 하겠어?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같게 가야 되니까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몇 개뿐이야? 1개야. 예? 1대1 대응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는 함수 하나 만드는 게 1개야. 근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함수 하나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야. 이해되죠? 그래서 6개인 거고, 항등함수는 오직 똑같은 x값과 y값이 같게만 만들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1개야. 됐죠? 그러면 상수함수는 몇 개일까? 상수함수는 몇 개? 상수함수의 뜻 생각해. 상수함수는 몇 개? 그러지, 3개. 1, 2, 3이잖아. 그럼 전부 다 1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어디로? 2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어디로 가? 3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가지수가 3개. 자, 일단 여기까지. 혹시 앞쪽에 여기 이쪽 이쪽에서 물어볼 거 있어? 좋아. 그때 여기까지 설명했고 여기도 했고 물어볼 때 있어? 앞쪽에? 좀 급하더라도 참고 따라와. 왜냐하면 2주 정도 있으면 2, 3주 있으면 바로 기말 대비야. 그럼 그때는 진도 또 못 나오고 멈추고, 방학하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그때 더 힘들지 말고 지금 미리 개념진도 하고 시험 끝나고 문제풀이 마무리하면서 방학 들어갈 거니까 힘들더라도 좀 따라와주면 고마울 것 같아. 혹시 이쪽에서 질문 있을까? (884번까지) 숙제해가지고 오라고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877번하고 78번. 2개만 하면 되겠어? 알겠어. 77번하고 몇 번? 78번. 아, 78번은 빼고 와. 이거는 고등학생들한테도 설명해도 좀 어려워 하더라고. 근데 이제 중학생들한테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78번 놔두고 77번 설명해 줄게, 먼저. 77번. 그리고 다른 거 하고. 자, 77번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a야. 그럼 3x 더하기 y인데 x하고 y가 양수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실수야. 그러면 실수에 대해서 1차식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산술 기하평균 가져다 쓰면 될까 안 될까? x하고 y가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산술 기하평균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코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 3x 이렇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그러면 x의 계수끼리 제곱해서 더하고 x하고 y끼리 제곱해서 더한 것처럼 얘가 누가 돼? 1차항의 계수 y의 계수 1이기 때문에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3x 플러스 y의 제곱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되죠? 그러면 여기는 10이 될 거고 여기는 a가 되는데, 자 그러면 3x 플러스 y의 제곱이고, 다시 쓰면 이거지. 3x 플러스 y의 제곱은 a가 양수니까 바뀔 필요 없고 10a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제곱에서 얘니까 3x 플러스 y의 범위는 이렇게 가겠지. 마이너스 루트 10a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단 작다. 루트 10a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때 얘가 뭐가 돼? 최대값이 되는 거고 얘가 최소값이야. 그래서 대값 빼기 최소값 C 얼마? 20. 부호 바뀌니까 2 루트 10 A가 20. 양변 제곱하니까 10A는 100. 따라서 양수 A는 얼마씩? 끝났죠? 됐지? 대신에 여기 반드시 뭐 해야 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썼으니까 뭘 빼먹으면 안 돼? 뭐는 등호의 성립 조건은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 a분의 x니까 누구랑 누구랑 같다고 적어야 돼. 3분의 x랑 1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이거 꼭 들어가야지. 빼먹으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주아. 뒤쪽에 많이 있을 건데 안 풀어서 질문 안 하는 거야, 지금? 79번부터 84번까지 해서. 없어? 88번? 84번까지가 숙제였을 건데. 자, 도형 82번은 먼저 82번 먼저 설명합니다. 82번은 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산술기하평균 갖다 써도 돼. 길이가 양수잖아, 전부 다. 자, 여기는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둘레의 길이의 최대니까 누구누구 필요하겠어?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 필요해. 그러면 길이니까 x도 양수고 y도 양수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 대각선이잖아. 여기도 1일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뭐 했어? 피타고라스 정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누구랑 같다? 4하고 서로 같다. 그럼 둘레니까 뭐겠어? x 더하기 y의 몇 배? 2배야, 2배. 그럼 얘는 2x 더하기 2y인 거고. 그럼 여기서 산술기하평 갖다 써도 되지. 2x 플러스 2y는 크거나 같다.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2 루트 4xy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 xy가 필요한 거지. 그럼 단 등호의 성립은 누구랑 누구랑? a하고 b가 같으니까 2x하고 2y가 서로 같아야 되고 x가 하고 y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쓸 수 있는데, 얘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갖다 쓰는 거야? 여기서 산술기하평균 갖다 쓰는 거지. x제곱도 0보다 크고 y의 제곱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x제곱 곱하기 y제곱.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2xy로 바뀌지. 그럼 2는 크거나 같다. x, y보다. 얘도 마찬가지. 단 등호의 성립은 x하고 y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러면 x, y의 최소값이 얼마야? 얘야. 그러니까 가져다가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다가 4x, y. 최대값이니까 4xy잖아. 4xy는 4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럼 루트 4xy야. 얘가 2가 되겠지. 그럼 얘의 최대값이 얼마야? 2니까 전체가 얼마? 4. 아니면 얘를 뭘로 가져다 쓰냐면 산술기하평균 가져다 써. 더 간단한 거는 이거야.
둘레니까 2x 플러스 2y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이미 4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2x 더하기 2y의 제곱보다. 그럼 얘가 얼마냐면 8이야. 얘가 얼마냐면 4야. 그럼 얘가 32잖아. 그러면 2x 더하기 2y의 제곱이 3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2x 플러스 2y는 누구보다? 루트 3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대신에 얘는 누구보다 커? 0보다 커야지 양수니까.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4 루트 2. 이게 훨씬 빠르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갖다 쓸 수도 있고 산술기하 평균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고. 883번은 뭘로 들어가면 돼? 대각선의 모서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 3개로 들어갔지. A, B, C. 그럼 대각선의 모서리는 밑면의 대각선 이용해서 수직관계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지.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가로의 제곱, 세로의 제곱, 높이의 제곱의 제곱근의 값이 대각선의 모서리하고 서로 즉 대각선의 길이하고 서로 같다.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27인데 우리가 산술 기하평균이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일반화시켜서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디로 가져다 쓰면 돼? 1의 제곱 더하기 모서리의 길이니까 사실은 이거지. 모서리는 A의 길이도 4개, B의 길이도 4개, C의 길이도 4개이기 때문에 원래는 4A 더하기 4B 더하기 4C 구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요거 구하기 위해서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육면체 모서리의 총합 4A 더하기 4B 더하기 4C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가 얼마야? 16이니까 48 나올 거고 얘가 27이지? 그러면 4A 플러스 4B 더하기 4C의 제곱은 48 곱하기 27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8, 6에 48, 9, 3, 27 얘가 16 곱하기 8이 16 3 나오고 그럼 얘가 3의 4제곱 되네. 81 나오면 돼. 그럼 얘가 4 곱하기 얼마로? 9로 바뀌면서 36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이 얼마야? 36 되지? 얘는 뭘로 들어가면 돼? 세 원의 넓이의 최소값이야. 5원에서 5,3까지가 6이니까 여기를 A랑 A로 놓고 얘를 B랑 B로 놓으면 되지. 그럼 되냐? 그러면 5원에서 5,3까지니까 2A 플러스 2B가 6이고 A 더하기 B는 3이야. 근데 넓이의 합이 최소니까 넓이니까 뭐겠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B의 제곱 더하기 파이 A의 제곱이었을 거란 얘기지. 맞냐? 맞아? 맞냐고요. 자, 순서대로 적을게. B 더하기 2A 더하기 B는 6이야.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자, 얘가 넓이의 합이겠지. 파이는 생략했어.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랑 B 더하기 2A 더하기 B의 제곱.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보기 쉽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펼쳐놓은 것 뿐이야. 3개로.
그러면 자 여기가 얼마냐면 4고 얘가 b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크거나 같다. 얘가 얼마냐면 6이었어. 그러니까 36이야. 그러면 b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9보다. 근데 넓이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양변에 뭐만 곱해주면 돼? 파이만큼만 곱해주면 되고 9파이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 최소값은 얼마? 9파이가 바로 최소값. 지금 다 아직 안 쓰긴 했는데 단 등호의 성립 조건은 뭐다? 반지름하고 서로 같다고 써야 됐지? 단 등호의 성립 조건은 1분의 b와 2분의 a와 1분의 b가 서로 같기 때문에 a는 2b일 때 성립한다 라고까지 정리해주는 게 맞고 그때 문제는 뭘 물어봐?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지. 그럼 a가 2b하고 같을 때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지. 2b 더하기 2a가 6이고 a가 2b이기 때문에 3b가 6이니까 b는 아니 3b가 3이니까 a에다가 2b 대입하면 3b는 3이야. 그럼 b는 1이야. 그럼 a는 2야. 그래서 세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1에서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얼마? 4. 듣고 있냐? 주아 들었어? 이게 맞겠지? 알았지? 다 됐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